파워포인트에서 복사를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와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간단한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duplicate라는 복제하다 라는 단어에서 따왔고요. 컨트롤 D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단 한 번에 합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운 복제하다라는 단축키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컨트롤 D라고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 위치를 잡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제가 놓았던 간격과 동일하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각선으로 컨트롤 D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D로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의 트리를 놓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제가 놓았던 간격과 동일하게 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복사, 붙여넣기라는 단축키에 Shift 키를 추가하게 되시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2개 놓았다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미지의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서식에 들어가서 색, 그리고 제가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꿨다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오른쪽 이미지도 제가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시 서식에 들어가서 색으로 색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식을 복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로 서식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자 하는 대상에 컨트롤 시프트 V로 붙여넣게 되면 제가 원하는 서식을 바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객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객체들을 그룹 설정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면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G로 그룹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처럼 변합니다. 컨트롤 G는 그룹 설정의 G를 따왔고요. 그럼 이렇게 그룹 설정된 객체를 해체하는 방법은 바로 Shift 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Shift G를 눌러서 해체를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로 떨어진 객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홈에 있는 텍스트 크기를 통해서 글자 크기를 바꿔주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직접 올라가서 수치를 바꿔줘야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컨트롤 꺽쇠라는 단축키만 잘 활용을 하시게 되시면 바로 글자를 크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폰트 크기를 작게 하고 싶다 이러면 컨트롤 반대 꺽쇠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글자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만 잘 활용하면 텍스트의 서식도 쉽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단축키들은 영어의 알파벳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진하게는 영어로 볼드체를 따왔기 때문에 컨트롤 B를 선택하면 진하게 변합니다. 그럼 이 서식을 풀고 싶으면 다시 한번 컨트롤 B를 눌러서 설정을 해제해주면 되고요. 기울인 꼴에 대한 단축키를 적용하고 싶으면 incline에 기울이다 라는 I를 따왔고요. 컨트롤 I를 누르면 글자가 기울여지고 다시 한번 컨트롤 I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만약 밑줄을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더라인에 U를 따왔고요.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줄이, 다시 한번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줄이 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들은 영어의 알파벳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우실 때 이런 방식을 활용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축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단축키도 중요하지만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제가 예시를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렬을 하기 위해 총 몇 번을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먼저 홈키를 누를 거고요. 정렬 2번, 맞춤 3번, 그리고 위쪽 맞춤 총 4번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줄이 딱 맞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키를 정말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홈키 누르고 정렬 누르고 맞춤 누르고 또 가로 간격 동일하게까지 누르게 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을 눌러주세요. 옵션을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제가 정렬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선택했던 메뉴가 바로 홈탭이라는 메뉴입니다. 홈탭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부터 관련된 메뉴들이 차례대로 나타나 있어요. 선택하신 후에 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가가 돼 있었는데요. 선택하신 후에 추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모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제가 그림을 만약 자주 넣는다면 삽입 탭에 들어가서 제가 자주 넣는 그림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보시는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표시되면서 더욱 빠르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줄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개체 위쪽 맞춤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줄이 맞춰지고요. 마찬가지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하시면 가로 간격이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4번을 누르던 것을 단 1번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키고요. 그뿐 아니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역시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렬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드래그 통해서 선택하신 후에 Alt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숫자가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눌러볼게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는 5번이니까 제가 5번을 누르면 가로 간격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개체 아래쪽 맞춤이라는 8번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 맞춤도 편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에서는 도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도형 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병합하고자 하는 두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서식, 도형 삽입 근처 옆에 있는 도형 병합에 대한 메뉴를 눌러주세요. 두 도형이 하나의 도형처럼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형 결합을 하기 위해서 두 도형을 선택을 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두 도형이 만나는 지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형 조각은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조각을 누르게 되시면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 경계선 부분들이 모두 조각처럼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교차는요. 두 도형이 만나는 지점만 남게 되고요. 도형 빼기는 제가 위에 올려놓았던 도형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빼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에 관련된 메뉴만 잘 활용을 하셔도 원하는 도형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변형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도형 병합 그리고 도형 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쓰기 때문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놨는데요. 혹시라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 옵션에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선택해 주세요. 사실 2013에서는 리본 메뉴에 존재하긴 하지만 2010에서는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이거든요. 가나다 순으로 찾아보셔서 도형 병합과 도형 빼기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2010에서는요, 도형 병합, 도형 빼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쉐이프 병합, 쉐이프 빼기라고 하고요. 2007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메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한 도형 병합을 한번 눌러볼게요. 하지만 그냥 겹쳐놓은 두 도형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형 채우기는 없음,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은 조금 진한 색으로 바꿔볼게요. 어떠세요?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도형을 병합한 것은 하나의 도형처럼 변했고요. 두 도형을 겹쳐 놓은 것은 그 윤곽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빼기는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그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식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5 빼기 3이라고 하면 5에서 3을 뺐기 때문에 2가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네모를 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드래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도형 빼기를 눌러볼게요. 즉, 동그라미에서 네모가 빠진 부분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도형 빼기를 할 때 선택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도형 빼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도형 외에도 다른 도형이 그 주변에 있을 때는 두 도형만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어떤 건 먼저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학의 식으로 가볼게요. 5 빼기 3은 2라고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5가 나오고 3을 뺐어요. 그러면 Shift 키를 선택할 때도 동그라미를 누르시고요.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네모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형 빼기를 누르면 동그라미에서 네모가 빠진 결과가 나오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모에서 동그라미를 빼고 싶다고 한다면 네모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형 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에다 동그라미를 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방법만 잘 활용을 하시게 되시면 도형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도형을 뺄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2013부터는 도형과 도형을 빼고 더하는 것 말고도 도형과 텍스트도 가능해졌어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삽입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제가 슬라이드 전체를 덮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텍스트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빼기를 활용을 할 거고요. 도형 빼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글자를 조금 키워 보았습니다. 혹시 원하는 폰트가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폰트로도 변경해 주세요. 폰트도 변경해 봤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Ctrl A 전체 선택으로 모든 도형과 텍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 빼기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가 도형을 빼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먼저 제가 도형 채우기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윤곽선은 없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삽입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가져와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크기를 키운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 해볼까요? 즉, 이렇게 이미지가 왔다 갔다 거릴 때 도형이 빠진 부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효과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조금 더 자세히 실제 예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을 이용해서 한번 물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삽입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하나 더 복제해서 대각선으로 한번 놓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두 도형을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한 다음에 도형 병합을 눌러주세요. 그럼 일단 두 도형이 병합이 되었고요. 지느러미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 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위에 덮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도형 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만들기 위해서 동그라미 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도형 위에 올려놓고요. 다시 전체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한 후에 도형 빼기를 하게 되면 짠! 물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도형 병합과 도형 빼기만 잘 활용을 하셔도 물고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지느러미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바꾸고 싶다면 다시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 병합을 통해 붙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약간 번거롭겠죠. 그래서 조금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전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전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은 색깔 점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 점을 잡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점의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점을 잡은 상태에서 보이시는 하얀 색깔 점을 잡은 상태에서 잡고 드래그를 누르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점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모서리 근처에 마우스를 가까이 대볼게요. 그러면 플러스로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모서리에 클릭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점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점만 이동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고요. 만들다 보니까 이 점이 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점을 지우고 싶다 이러시면 이 점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점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점 삭제 한번 눌러볼까요? 점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점 편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도형이 있다 이러시면 모두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유형이라는 도형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자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유형에 대한 원리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먼저 클릭을 하시다가 동일한 지점을 2번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선이 완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삽입 도형에서 자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다가 제가 시작했던 점과 끝나는 지점을 만나게 되면 도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활용을 할 건데요. 제가 인터넷 창에서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지도의 선이 최대한 단순한 지도로 먼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 프린트 스크린,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요.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할 지도는 여기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이미지가 나왔죠? 이때는 지워볼게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신 상태에서 서식, 자르기를 하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직각 검은 색깔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지도만 남기시고 잘라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가득 차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았을 때는 이미지가 좀 깨져 보이지만 어차피 참고를 받는 용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삽입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도형, 자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시작한 지점부터 꺾이는 지점들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도를 만드시다가 혹시라도 동일한 지점을 2번 클릭하게 되시면 선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을 잊지 마시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처음 시작했던 점과 끝나는 지점이 만나게 되면 대한민국 지도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끝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자체가 확대가 되고요.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전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편집 배웠죠? 바로 점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면 모서리 근처에 마우스를 가까이 대신 상태에서 플러스 모양이 뜨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지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 있는 하얀색 점을 이용해서 동그란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불필요한 선들도 이렇게 추가하시고
좀 꺾어주시면 더 정교한 대한민국 지도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되었으면 다른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도형이 완성되었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원래의 화면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이미지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로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지도를 도형으로 만들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색깔의 채우기가 없었으면 좋겠어. 윤곽선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면 마찬가지로 윤곽선만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형의 특징 중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도형 안에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에서 본인이 찾아오고 싶은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저도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봤어요. 어떠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지도가 완성되었죠? 지도를 이렇게 구별로 따로따로 만들면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든 서울 지도예요. 제가 그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치가 낮은 것부터 수치가 높은 것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도형을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 봤어요. 먼저 색깔 바꿔볼게요. 가장 높은 수치는요. 도형 채우기 서식에서 좀 진한 색깔. 그 다음부터 색깔의 톤을 하나씩 낮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색깔을 점점 수치가 낮아질수록 연한 색깔로 한번 바꾸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색깔, 좀 빈도가 높은 수치는 이 진한 파란색을 복사해 볼게요. 우리 서식 복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를 하시고요. 붙여놓고자 하는 대상을 컨트롤 시프트 V로 붙여 넣어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다른 구도 필요한 거 컨트롤 시프트 V로 붙여주시고요. 이보다 수치가 낮은 지점은 제가 조금 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구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V로 하나씩 붙여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게 되시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원하는 지도의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어떠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변경하고 나니까 어느 지점이 수치가 높고 어느 지점이 수치가 낮은지 바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도형으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랍니다. 사실 세계 지도를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겠지만 매번 그때마다 만드는 건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을 보시면요. 현재는 그룹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룹 설정 해체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바로 컨트롤 시프트 G를 통해서 그룹 설정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들이 하나하나 다 별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색깔 바꿀 수 있다는 의미겠죠? 전체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서식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지도의 색깔로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바꿔봤어요. 지금 윤곽선이 회색이네요. 회색의 색깔도 물론 바꿀 수가 있겠죠. 아니면 윤곽선을 없게도 할 수가 있어요. 윤곽선이 없으면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실 거예요. 이 지도의 좋은 점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슬라이드 먼저 하나 추가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전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대해서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쓰고 싶다 하시면 먼저 미국을 컨트롤 C라고 복사를 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크기를 키워도 전혀 이미지가 깨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각 나라별 소개를 만드실 때도 지도 하나 그냥 가져오시고요. 거기에다가 원하시는 내용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